안녕하세요. 이번 5중 차에는 릴레이션의 용어와 규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릴레이션은 여기서 테이블과 동일한 이 데이터베이스 이 분야에서 테이블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릴레이션에 관련된 용어들을 첫 번째로 배울 거고요. 릴레이션에 관련된 규칙들을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었죠. 이제 특히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큰 테이블을 개별 데이터셋의 단위의 테이블로 이제 분리하여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여 보관. 여기서 관련 있는 데이터셋들이 이제 분리된 데이터셋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식별자를 연결고리로 하여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 여러 개로 이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구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테이블들은 이제 연결된 테이블들은 이런 연결고리들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작은 테이블로 분리했을 때 중복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원래 큰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하나를 수정할 때 여러 개 이제 항목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분리됐을 때는 한 번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원래 이제 큰 테이블로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데이터 구조의 기본 단위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각각 테이블. 이 테이블들을 이제 또 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학습 목표는 이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릴레이션의 용어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표 형태로 각각의 칼럼과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런 나온 요 단어들, 용어들을 오늘 쭉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제 정형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예, 정형 데이터도 똑같은 의미였죠. 테이블 형태로 이제 나열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를 보관하는 직관적이고 또 효과적인 데이터 구조가 테이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원 테이블 보시면은 회원들의 이제 정형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요. 뭐 이름,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출생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 표 형식으로 보관하는 게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두 종류의 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적인 정보는 이제 구조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 윗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값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 아랫부분이고요. 예. 이 종류가 다르죠, 이제. 요것들은 지금 같은 이제 값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름에 대한 요거는 이제 그 값에 대한 어떤 설명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인 여기 구조 정보와 값의 정보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이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테이블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정보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리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의 이름, 요 회원도 이제 구조 정보의 일종이고요. 이름, 그 다음에 그 속성들, 여기 속성이죠.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에 대한 설명들, 속성의 이름들, 이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정보입니다. 구조 정보.
예, 이 구조 정보는 이제 어떤가요? 테이블을 맨 처음에 정의할 때 내재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테이블 안에 정의할 때 포함된 정보다. 그래서 내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인텐션. 예. 이것들은 또 이제 정적인 특성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정의되고 나서 수정되지 않는다. 거의. 예. 반면에 이제 값 정보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값 정보는 이 밑에 아랫부분이죠. 구체적인 이제 값들의 정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강호동 1970년도 출생, 대전, 이런 거, 유재석, 이 부분, 신동의 일부분, 이것들의 값 정보입니다. 근데 이 값 정보는 최초 테이블이 정의된 이후에, 여기 테이블이 정의된 부분은 여기죠. 여기 아까 구조 정보까지 바깥의 데이터, 이 구조 외적인 데이터로부터 이제 추가가 되고, 또는 이제 수정, 삭제되는 이런 식의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연,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된 이후에 이제 확장된다. 확장된다. 그래서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인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의된 이후에 계속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의 이후에 변화됨. 예. 요런 이제 두 가지 구조 정보와 값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구조 정보 이 윗부분이었죠. 구조 정보는 이제 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름 정보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이름이 뭐냐? 예. 그 테이블 이름은 이제 특히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 테이블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회원 테이블은 이제 회원 테이블 이름에서 이제 회원이라는 이름은 이 테이블이 이 회원에 관한 이름이다. 회원에 관한 테이블이다. 이런 이렇게 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한 단어 또는 단어의 표현. 예, 이름을 그래서 잘 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엑셀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테이블과 엑셀은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있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 정보가 또 있는데요. 이 데이터 대상의 속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회원 테이블에서 여기 이름, 출생연도, 주소를 가리킵니다. 예, 여기서 엑셀에 저장할 때 이제 특히 뭐 헤더 머릿줄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또 이제 필드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같은 거 속성을 다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도메인 정보가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도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수학에서 이제 함수 배울 때 나온 것에 비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공역입니다. 공역. 그러니까 어떤 그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영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름이라는 이 회원의 일부분인 이름을 이제 어, 이 도메인은 이제 길이 10자 이내 문자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생 연도는 0에서 3000 이하의 정수이다. 뭐 주소는 서울, 뭐 경기, 대전, 강원, 경북, 광주, 땡땡땡 이런 등등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의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구조 정보로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이 도메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이런 쓰지는 잘 않고요. 보통 이제 서식에 값의 서식에 이제 뭐 텍스트
또는 이제 뭐 이제 숫자, 뭐 소수점, 요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곤 합니다. 정해주기로 하죠. 요런 이제 테이블에서 구조 정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값 정보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테이블 구조 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제 요 값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하나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 회원 테이블에서 첫 번째 레코드는 강호동이고요. 강호동 1970년 대전 요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는 유재석 1972년 경북 여기고요. 세 번째 레코드는 신동엽 1971년 광주 여기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각각의 레코드들을 이제 합친 총합이 이제 이 값 정보가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외연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텐션. 그래서 외연은 그 레코드의 집합, 총집합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테이블의 용어가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뿐만 아니고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의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종류의 용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테이블을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이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이 테이블을 사용해 왔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론 분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야. 여기는 이제 결국 뭐 실용적인 분야입니다. 실용의 분야. 그 다음에 엑셀 소프트웨어 분야. 예, 여기서도 이제 테이블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곳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분야마다 테이블에 대한 용어가 달라서 결국 이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가리키는 여러 종류의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 하나를 만드세요 라고 말할 때 데이터베이스 이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릴레이션을 하나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문가는 테이블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엑셀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해서 릴레이션이라는 용어, 테이블이라는 용어,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 이 표에 대한 이 세 가지 용어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예, 그 누가 무엇을 얘기하던 간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론은 이 수학적 이론은 1970년 6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IBM 세너제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에드거 프랭크 커드, 곧 EF 커드라고 불리는 이 박사님이 1970년 6월에 Communications of the ACM 이라는 논문지에 A Relational Model of Data, 곧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죠. For Large Shared Data Banks 라는 논문에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수학적 이론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수학적 이론은 이 1970년 6월에 발표된 이후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이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이 관계 데이터 모의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EF 커드 박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수학적 이론을 개발한 것을 공로로 이렇게 그 컴퓨터학 분야에 이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 어워드를 이제 받았습니다. 튜링상을 받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이제 이론의 특징은 이 테이블에 이제 해당하는 이 데이터 구조가 이제 수학의 집합론에서 릴레이션인데요. 이 릴레이션을 토대로 이 이론의 토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 릴레이션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릴레이션은 이제 한글로 딱히 이제 번역할 말이 없고요. 이 릴레이션은 이제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 릴레이션십, 관계죠, 관계. 릴레이션십 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따로 번역을 따로 안 합니다. 예, 관계라고 번역 안 하고요. 릴레이션은 근데 곧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데이터 구조 테이블과 사실 동일합니다. 수학에서 분야에서 쓰면 이제 릴레이션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데이터 구조 분야에서 쓰면 테이블입니다. 아무튼 이 릴레이션은 좀 더 이제 이 테이블보다는 이제 수학적인 기호들과 수학적인 언어로 이제 좀 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수학적인 언어와 이론을 사용하는 이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수학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개념과 규칙들이 이제 수학 언어로 이제 엄밀하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매모호함이 사라지죠.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이 되고요.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구현에서 이제 그 오해를 통한 이제 오류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더 엄밀하게 정의가 강인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죠. 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학적 릴레이션 이론을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수학적 이론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릴레이션은 이제 수학의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하던 것으로서 이제 테이블에 해당하는 수학에서의 이제 자료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은 또 이제 구조 정보인 스키마와 데이터 정보인 인스턴스로 구성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배울 때 이제 구조 정보와 두 가지 질적인 정보로 나눠서 봤었죠. 구조 정보와 이제 값 정보로 봤었죠. 똑같습니다. 구조 정보 아까 전에 내포라고 했고요. 외연이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되는 겁니다. 스키마는 지금 구조 정보인 내포에 해당하고요. 인스턴스는 이제 값 정보인 외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을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보시면은 회원 릴레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회원 땡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부분 구조 정보에 해당하는 스키마 부분과 두 번째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값 정보 인스턴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이제 회원 여기는 이제 릴레이션 이름이고요.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속성의 이제 이름들 세 가지 속성이 있네요. 이름, 출생일도, 주소. 여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속성이 이제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 도메인 이렇게가 있네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속성 세 가지를 가지는 속성 1, 이름, 속성 2, 출생연도,
특성 3, 주소를 가지는 값들. 예, 이거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또 릴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큰 구조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키마는 릴레이션의 구조 정보이고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아까 테이블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름과 속성과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릴레이션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고요. 예를 들어 회원 요겁니다. 회원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속성은 이 릴레이션 결국 또 릴레이션 똑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테이블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들. 예를 들어 이제 회원 릴레이션은 이름과 출생연도와 주소를 이제 값으로 갖겠다는 거죠. 속성들을. 그다음에 도메인은 그 각각의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들. 예를 들어 이름은 길이 10자 이내의 문자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정의를 해주는 거겠죠. 출생연도는 이제 0에서 3000 이하의 정수, 주소는 이게 요 값들 중에 하나. 이렇게요. 아까 그 테이블의 이제 구조 정보와 동일하게 이제 대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도 테이블의 값 정보와 이 값 정보와 동일하게 대응되는 이렇게 수학 분야에서 용어입니다. 예, 인스턴스는 릴레이션의 데이터 정보를 가리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하는 세 개가 지금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제 세 개가 들어있고 전체가 괄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아까 전에는 레코드라고 했었는데 테이블에서는 요 이제 릴레이션적인 용어는 이제 튜플입니다. 튜플. 어떤 이제 벡터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 이제 튜플인데요. 예, 그 인스턴스는 그래서 튜플들 여러 개의 튜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첫 번째 인스턴스 예제에서 첫 번째 튜플은 강호동 1997 대전이고요. 여기가 첫 번째 튜플 유재석 1972년 경북은 이제 두 번째 튜플, 세 번째 튜플은 이제 신도면 1970년 광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테이블 아까 전에 배운 용어와 또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 용어가 다른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이, 이 수학 집합론의 이론을 그 코드 박사가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희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다 보니 동일한 대상을 이제 여러 이게 단어로 이제 배우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과 테이블은 사실 같은 얘기다. 다른 분야에 썼던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호환되고 있습니다. 회원 릴레이션은 또 회원 테이블로 바꿀 수 있고요.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릴레이션은 약간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여기가 아까 전에 구조정보, 스키마였죠, 스키마. 스키마는 이제 이 테이블의 그 내포 구조정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여기로 들어갔고요. 출생연도가 지금 여기 들어갔고 주소는 이렇게 들어갔고 도메인은 지금 따로 이제 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밑에다 이렇게 써서 나중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뭐 길이 10자 이내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작게 써줬다. 써줌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주소도 여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값들. 네. 엑셀은 주로 지원을 잘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뭐 임의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스키마들을 이렇게 요 테이블 형태로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릴레이션에서 요 인스턴스 값들도 마찬가지로 요 외연 레코드 각각의 튜플들을 레코드로 이제 넣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얘로 치환될 수 있고요. 회원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호환된다. 그래서 둘이가 릴레이션과 테이블은 같은 것이다. 다만 이제 용어가 다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널값, 그다음에 차수, 카디널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널은 무엇이냐면은 속성
값 중에서 아직 모르거나 해당하는 값이 없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재석의 주소를 모르는데 일단 여기 회원 테이블을 유재석 레코드를 이제 넣고자 할 때 주소를 우리 아직 모르고 있으면 너를 씁니다. 혹은 유재석이 잠깐 뭐 이제 이렇게 집을 팔고 장기간 동안 이제 어디 뭐 해외 촬영을 가가지고 주소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너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거나 해당하는 값이 없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쓰는 것이 널입니다. 이렇게 널로 이렇게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널이라고 써주고요. 예. 차수는 이제 그 릴레이션, 즉 테이블에서 속성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이름, 출생일도 주소가 있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의 차수는 3이다. 카디널리티 또는 이제 기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요 말 자체가 잘 안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카디널리티로 하겠습니다. 카디널리티는 이제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튜플의 개수입니다.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그렇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의 카디널리티는 3이다. 레코드가 3개가 있죠, 지금. 또는 튜플이 3개가 있죠. 예, 이렇게 이 용어를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자재로 바꿔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도메인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도메인은 이제 이 SQL이라는 이제 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자들은 여기 이게 캐릭터의 이제 앞에 네 글자를 얘기하는데요. 캐릭터 n 여기는 길이가 n 바이트인 또는 n 글자인 요거는 이제 SQL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렇게 SQL 버전마다 소프트웨어마다 이 n 바이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n 글자로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버전마다 다릅니다. 버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n 글자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n 글자인 문자열을 나타낼 때 n을 쓰고요. 근데 고정 길이입니다. 이런 고정 길이는 어떨 때 쓰냐면은 딱 우리가 몇 글자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요 고정 길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6자리와 뒤에 7자리 해가지고 총 13자죠. 13자다.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알 때 이렇게 차를 쓰고요. 바로 차는 뭐냐면은 최대 길이가 n바이트인 가변 길이 문자열이다. 또는 n글자인 가변 길이. 즉 우리가 뭐 이름이다. 이름은 어떤 사람은 2글자부터 해가지고 뭐 많게는 이제 뭐 10글자 이상까지 나가죠. 최대한 10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의 최대 글자를 알고 그 사이에서 최대 글자 안에서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문자열일 때 이렇게 발차를 씁니다. 그다음에 도메인 표기법 중에서 이제 또 숫자, 인트, 인티저의 이제 약자죠. 정수형 숫자일 때는 인트, 다음에 또 플로트, 실수형 숫자일 때는 플로트를 씁니다. 그다음에 날짜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는 데이트는 이제 연, 월, 일, 뭐 2020년 뭐 4월 뭐 5일이다. 뭐 이런 식의 연, 월, 일까지 갖는 날짜이고요. 타임은 이제 연월일 플러스 10분초. 여기다가 2020년 4월 5일에 뭐 오전 11시 5분이다. 초까지 뭐 30초다. 이렇게 초까지 다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 타임 데이터 타입을 씁니다. 이렇게 도메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약어들이 있다. 도메인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릴레이션 용어는 맨 처음에 릴레이션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구조 정보와 이제 값 정보로 나눕니다. 구조 정보는 이렇게 내포, 인텐션 또는 스키마라고도 이제 얘기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값 정보는 외연, 익스텐션 또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구조 정보에서는 이제 이 릴레이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속성들, 요 이제 그 테이블에서 윗부분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제 뭐 이제 각각을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6개 속성이 있네요, 지금. 이것들을 이제 열이라고도 하고요. 속성이라도 하고 필드라고도 합니다. 이 속성, 그 6개의 속성들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속성들의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고객 아이디는 char20. 이거는 고정 길이 20이죠. 만약에 고정 길이가 안 되는 5개의 글자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공백으로 15개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고객 이름도 마찬가지로 김현준인데 15개가 채워집니다. 이건 좀 발차로 하면 좋을 텐데요. 아이디랑 고객 이름이랑. 그쵸? 가변 길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이는 뭐 인티저, 정수고, 뭐 등급은 캐릭터 10글자, 직업도 캐릭터 10글자, 적립금은 인티저로 이렇게 돼 있다. 요것들 그러니까 이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영역들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값 정보에 대해서 보면은 값 정보 하나들 이런 것들을 지금 테이블에서 행이라고 하고요. 또는 튜플 또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행은 애플 김현준 20 골드 학생 1000이라는 이제 값을 갖고 있는 튜플이자 레코드입니다. 이 튜플과 레코드의 집합을 이제 이런 웨어이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아까 마지막에 배웠던 차수는 이제 이 테이블에서 또 릴레이션에서 속성이 몇 개 있느냐, 속성의 전체 개수 6개,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이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서 그 행이 몇 개냐, 혹은 튜플이 몇 개냐, 혹은 레코드가 몇 개냐, 총 4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다. 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어들이 지금 이제 여러 이렇게 분야에서 썼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이 용어들을 잘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좀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테이블의 구성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테이블 릴레이션의 구성, 개별 테이블에는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있고요. 여기는 이름을 좀 이제 따로 빼기도 합니다. 고객이라는 릴레이션 이름은 또 따로 나오고. 근데 이거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개 다수의 테이블이죠. 지금 3개 테이블인데요. 데이터의 베이스에 대해서도 스키마와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를 얘기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릴레이션들의 스키마들의 모음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합니다. 고객 릴레이션 스키마, 상품 릴레이션 스키마, 주문 릴레이션 스키마를 합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들의 모음이다.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릴레이션 인스턴스, 상품 릴레이션 인스턴스, 주문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합친 전체 릴레이션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라고 한다. 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스키마는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명칭이고요. 인스턴스는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여기 이 테이블의 스키마가 뭐냐, 이 어떤 구조, 어떤 이제 데이터의 스키마가 뭐냐 그러면 이제 스키마 이제 구조적인 이제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인스턴스가 뭐냐면 그 구조들의 서 이제 실제로 값이 이제 레코드들이 이제 삽입되고 이제 삭제됨으로써 이제 레코드들이 이제
보관이 되는데요. 그 레코드들을 통칭하는 것들이 인스턴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인스턴스를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릴레이션이 아까 전에 그 수학의 집합론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 수학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함수는 뭐다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네 가지 규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튜플의 유일성, 두 번째는 튜플의 무순서성, 속성의 무순서성, 속성의 원자성 이렇게 네 가지 규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의 유일성은 뭐냐면은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동일한 튜플이 존재할 수 없다. 동일한 값을 가지는 예. 예를 들어서 값이 완전히 동일한 강호동 1970 남대전 이 튜플은 지금 보시면은 이 회원 릴레이션에서 예,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여기 완전히 값이 완전히 동일하죠. 이 그러면 이제 유일성 규칙을 지금 이제 훼손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릴레이션은 지금 이 성립이 안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릴레이션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튜플은 이제 동일한 값의 튜플은 한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태어났고요. 출생했고 남자이고 대전에 사는 동일 인물 동명이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추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식별자, 주민등록번호 예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동명이인은 다른 이름이라면 다른 주민등록번호 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요런 이제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릴레이션에서 맨 처음에 회원 릴레이션에서 이 구조 정보들, 그러니까 스키마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중복될 것인가, 중복된 값을 가지는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인가를 잘 고려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가지 속성만 샀을 때 유일성이 훼손될 것 같다. 유일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속성, 유일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별자 속성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키라고 하는데요. 예, 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규칙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튜플의 유일성이다. 릴레이션 규칙 중에 두 번째 규칙은 튜플의 무순서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 사이의 순서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회원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이 순서로 있고요. 다른 릴레이션은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순서로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지금 여기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순서는 의미가 없다. 튜플의 순서가 다른 릴레이션은 동일한 릴레이션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지금 같은 릴레이션이라고 이게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뭐 엑셀에서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래도 엑셀만 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에서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 릴레이션, 수학적인 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의 집합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집합은 원래 그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학적인 릴레이션에 따르면은 이제 그 튜플 사이의 순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속성의 또 무슨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속성도 집합적인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이름, 출생연도, 성별, 주소. 여기가 지금 성별과 출생연도가 지금 이제 여기 바뀌었잖아요. 여기 좌우 릴레이션을 봤을 때. 근데 이 좌우 릴레이션 지금 그 성별과 출생연도 순서 바뀌었지만은 속성의 순서 바뀌었지만은 이것은 같은 동일한 릴레이션을 취급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릴레이션의 속성 사이의 순서는 무의미하다고 규칙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요 속성의 무슨 속성 규칙도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집합 수학의 이제 집합론적인 특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생연도와 성별의 속성이 바뀌었지만 동일한 릴레이션이다. 이런 규칙을 이제 우리 그냥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성의 원자성. 속성 값으로는 원자값만 사용할 수 있다. 원자값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중값이 아닌 값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값으로만 이루어진 거, 다중값이 아닌 것을 원자값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강호동의 주소값은 서울 대전이라는 다중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원자값이 아니고요. 원자 아니고 따라서 속성의 원자성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릴레이션이 지금 아니게 되는 상황입니다. 릴레이션이 되게 하려면은 여기서 뭐 대전을 하나 빼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원자값만 되도록 해야지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은 이제 릴레이션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의 동의어입니다.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론에서 쓰고 있는 테이블의 동의어고요. 이 어디서 기원했냐면은 수학의 집합론에서 기원했다. 예. 그래서 릴레이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졌죠. 릴레이션 스키마. 스키마는 이제 구조적 정보 또는 이제 다른 용어로 내포라고 했었죠. 내포, 구조적 정보와 릴레이션 인스턴스, 즉 각 정보, 이렇게 외연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내포는 또 이제 이름과 속성과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연 갑 정보들은 튜플의 집합 또는 레코드의 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규칙은 네 가지를 배웠고 튜플의 유일성, 그러니까 동일한 값의 튜플은 오직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튜플의 무순서성, 튜플의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다. 속성의 무순서성, 속성의 순서도 상관이 없다. 속성의 원자성, 속성 이제 가까이 값들은 이제 다중값을 가지면 안 되고 원자적인 값만 가져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